모두를 들었을 때 8분 이내에 거의 다 뭐 실험 전과 거의 동일한 정도로 정성화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명준표입니다. 그간의 미세먼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애라든지 무엇 때문에 이런 미세먼지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이런 미세먼지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미세먼지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 이슈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미세먼지 저감 방안으로서 가정 내에서 미세먼지들을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죠. 특히 조리흉을 통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리흉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미세먼지들을 저감시킬 수 있는 주방의 후드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후드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있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인도어 에어 pollution, 즉 실내 공기 오염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금 2009년도 란셋에서 나와 있는 그래프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바로는 실내 공기 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나라들을 그래프로 그려놨고, 아마 이제 북한은 색깔이 별로 없는 부분들이 자료가 없어서 아마 결과가 없을 거고요. 실제 우리나라랑 일본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저개발 국가 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상당히 이런 초미세먼지의 농도들이 높은 부분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실내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실내의 현황은 어떨까요?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실내에서 화덕을 쓰거나 화덕을 쓰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런 조리 연료들을 이렇게 사용하기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조리 연료의 연소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연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요 조리 휴음을 통해서 뭐 탄다든지 구워질 동안에 이런 연기들이 많이 불완전 연소되면서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란센스에서 나왔었던 내용들 자체에서도 실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 난을 굽고 있는 내용들이죠. 나무를 땔감을 떼서 이런 연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들이 실내에서 상당히 많이 나온다. 이런 것들 이야기도 하는데요. 재밌는 게 요것도 있는데 요 옆에는 또 가스레인지 또 쓰고 있어요. 요 연구에서 사진으로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어, 이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는데 재밌는 상황입니다. 아이와 여성이 실내에서 조리 중에 같이 있네요. 조리 과정 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휴무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vulnerable group, 취약계층들을 설명하는 데 있는데요.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이 상당히 더 많이 노출이 되기도 하지만 잘 사는 사람들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런 바이오매스라든지 연기들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결과들도 나와 있고요. 이 외에도 4세 미만의 영아, 60세 이상의 노인들,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미세먼지로 인해서 실내 공기 오염에 의한 미세먼지로 인해서 영향들을 많이 받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보급이 되면서 많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죠. 제가 작년에 APSR에서 강의를 할 때 만들었던 자료인데요. 한번 어떻게 바뀌었을까에 대한 부분들 한번 찾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2010년도에 WHO에서 보고했었던 이 미세먼지 사용, 특히 이제 솔리드 퓨얼을 사용하면서 미세먼지들이 많이 노출되는 상황들이 얼마만큼 사용되는지를 퍼센트를 봤는데, 당시에 이 지역들이 대략 뭐 20 몇 퍼센트부터 해서 50%, 95% 이상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10년, 11년이 지났었죠. 요 연구에서 봤었을 때는 프랙션들이 엄청 줄었습니다. 보시면은 특히 이쪽 지역에서도 뭐 거의 10%대로 많이 떨어진 부분들을 보이고요. 뭐 80%, 50%대에 있던 곳들도 3, 4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술 개발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실내 공기 오염에 대한 특히 조리흉 등에 의한 미세먼지들의 영향들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들이 하나 나옵니다. 2016년도에 드디어 미세먼지의 주범이 무엇인가, 누가 고등어를 모함했느냐에 대한 팩트 체크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보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부가 이 논란의 보도자료를 냈던 게 5월 23일이었습니다. 예. 이 보도자료를 인용해서요, 관련해서 지난주까지 정말 여러 신문과 방송에서 고등어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거는 언론과 국민들이 오해한 측면이 있으며 당초 발표 의도와는 다른 것이다. 이는 실내 오염물질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취지였다. 이런 해명이었습니다. 예. 실제로 지난달에 나온 그 발표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예, 보도자료 제목은요. 요리할 때 꼭 창문을 열고 환기하세요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내용을 예. 보면은 직접 이제 실험을 해보니 주방에서 요리할 때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더라. 그런데 특히 고등어 구울 때 가장 많이 나왔고 삼겹살, 계란 후라이, 볶음 요리 이런 볶음밥 순이었다는 겁니다. 예. 조리할 때 그래서 주방 환풍기를 꼭 사용하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라는 게 보도자료 결론이었으니까요. 환경부가 해명한 내용의 그 취지는 맞는 셈입니다. 예. 근데 저 보도 자료가 나온 시점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극심했었고 정부가 미세먼지의 원인은 뭐라고 보느냐? 대책을 좀 세워달라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비등했을 때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부터 문제가 되는 건데요. 예. 보도자료가 나온 5월 중하순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 나쁨 혹은 아주 나쁨 상태가 거의 매일 또 주말마다 이어지면서 아주 민감해져 있던 시점이었고요. 예. 또 그간 정부에서도 경유값 인상을 검토한다라는 등의 이 미세먼지 대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요 또 중요한 게 이 즈음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가 전체 발생량의 10% 이상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라면서 이 생물성 연소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JTBC에서 나왔었던 팩트체크 자료고요. 미세먼지 주범이 고등어. 정말 고등어가 이 원인이 됐을까요?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들죠. 그래서 제가 이 연구들을 쭉 이렇게 지켜봤었을 때 드는 생각들도 언론들이 잘못 이야기를 해주면은 워딩들이 잘못되면은 상당히 잘못된 정보들이 넘어갈 수가 있겠구나. 일반인들은 이 내용들을 그냥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 전달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먼저 하기 위해서 고등어. 실제 요 내용에서 보셨듯이 고등어 구이를 하게 되면은 미세먼지들이 많이 증가됩니다. 고등어뿐만 아니라 프라이를 하게 되면은 기름으로 붓게 되는 상황들이 됐었을 때 실제 오일을 붓고 구워주게 되면은 이게 어떤 생선이든 이런 초미세먼지들이라든지 미세먼지들이 실내에서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고등어가 꼭 주범은 아니다. 저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팩트 체크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 특히 고등어 구이할 때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다. 그리고 연소에 대한 대책 마련, 요게 환경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던, 특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주거환경 중에서 주방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어떤 정도인지, 그리고 관리 방안이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보고서였습니다. 재밌게도 여기에서 fish broiling이라고 돼 있는 여기 생선을 굽는 작업들을 했었을 때 초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많은 농도들이 높아짐을 알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이게 30, 40 이게 이제 미만으로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100배 이상 높아지는 정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만 주범일까요? 고기를 구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일 같은 것들을 쭉 부었을 때 문제점들을 많이 이야기도 하고 또 재밌는 거는 가스레인지라든지 이런 조리흉들 이외에 연료 물질들을 태웠을 때도 많이 노출되지 않을까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전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냥 연소 그 자체만으로는 생각보다 많은 차이는 안 보이고요. 조리 자체에 흉들이 나와서 비산되기 때문에 실내 공기 오염들이 많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조리 중에서 발생되는 실내 공기 오염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첫 번째로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푸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푸드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러면은
미세먼지들이 얼마만큼 높아지느냐. 제가 아까 앞선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들로 보여줬을 때도 거의 100배 정도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연구를 보게 되면은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연속적으로 실험들을 했었고 그 실측값들을 그래프로 그려놓은 내용들인데요. 이 시간과 그리고 세로축은 미세먼지 농도들을 측정했었던 내용들인데요. 조리를 시작하게 되면은 몇 분간은 전혀 미동이 없다가 뭐 미세먼지 부분들 좀 증가하는 부분들이 같이 보이기도 하죠. 그러다가 조리가 종료됐었던 시점 이후에 아마 뚜껑을 열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쭉 치고 올라가는 양상들을 보입니다. 뭐 조리들 전후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90배 이상의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들이 증가됐다가 이후에 서서히 감소하게 되는데 요거는 창문을 열거나 벤틸레이션 시스템들, 후드 덕트를 쓰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떨어지는 속도도 더딘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연구들은 동일한 연구인데 그 뒤에 어떤 결과들을 보여줬느냐면은 조리를 다시 시작을 하고 조리를 종료를 했고 그리고 후드를 틀었어요. 후드 틀었을 때 조건들은 문도 창문도 일반적으로 열어놓는 정도이고 뭐 열렸으면은 오픈돼 있는 상태로 뒀다. 그리고 후드를 틀었습니다. 이때 후드를 틀었을 때 8분 이내에 거의 다 뭐 실험 전과 거의 동일한 정도로 정성화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만큼 벤틸레이션 시스템, 주방에서 조리기구 위에서 쓰고 있는 벤틸레이터, 특히 덕터들을 잘 쓰게 되게 되면은 미세먼지는 10분 이내로 거의 정상화되는 것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조건들은 조리를 마쳤을 때 이야기겠죠. 그래서 중간에도 계속 같이 틀어주면은 피크 치는 부분들도 줄일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감소하는 속도도 충분히 빠르게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좋은 실험 연구였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아파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집들은 주방과 거실이 붙어 있어요. 쉐어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럼 주방에서 조리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후드를 틀지 않았을 때는 주방에서 거실로 이렇게 많이 넘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또 연구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2017년도에 나와 있는 논문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조리를 시작을 하고 조리를 종료를 하고 나서 방에 있는 위치가 에서 쭉 이렇게 증가를 됐다가 점점 감소하는 양상들을 보이죠. 그러는데 거실 시점에서도 동일하게 측정을 했었을 때 이 피크의 높이가 어디서 제일 높은지 한번 보면은 대략 3분에서 6분, 평균적으로 한 4, 5분 정도 되겠죠. 최대한 6분 이내로 주방에서 조리 과정 중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들이 거실로 다 퍼져나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줄어드는 시간들도 오히려 거실 쪽들은 더 천천히 줄어든다. 줄어드는 데 있어서 시간이 더 걸리더라.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 있죠? 아이와 엄마가 같이 조리 공간이 있었을 때 거기서는 당연히 둘 다 노출이 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거실에서 아이는 있고 주방에서 조리를 하는 엄마들이 있다라고 치면은 주방에서 요리했던 엄마가 첫 번째로 조리 휴무를 통해서 미세먼지들을 가장 많이 노출이 되고 그 뒤로 거실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들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리를 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공간을 쉐어하고 있는 아이들 또는 노약자분들도 질환들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분들에 대한 건강 장애들을 줄일 수 있도록 예방하는 측면에서 미세먼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주방에서 후드를 사용해 주는 게 좋겠죠. 자, 다시 2017년도에서 2013년도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이 연구 결과들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PM2.5 초미세먼지죠. 초미세먼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후드를 쓰지 않았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농도가 높아졌다가 뭐 다양한 옵션이었습니다. 보일링, 프라잉 이런 것들도 다 있는데 여기서는 뭐 8,000 높이가 6,000, 7,000이잖아요. 그죠? 이 정도로 쭉 치고 높아지는 상태가 됐다가 3시간 그리고 6시간 정도까지 돼야 일반적으로 벤트를 하고 있는 상태랑 거의 이제 비슷하게 되는데요. 여기 빨간색이 그냥 환기 안 하고 있을 때고 그리고 후드를 사용할 때가 파란색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비교했던 부분들을 보시면은 후드를 쓰게 되면은 노파는 져요. 노파는 지지만 후드를 사용하면서 점점 감소되고 최소한 2시간 정도 지나면은 거의 정상화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리법에 따라서 다른 양상들도 보이기도 하죠. 실제 여기 정도도 좀 높게 나오긴 했지만 이 상황들을 보시면은 대략 30분 정도까지 뭐 1시간 정도까지도 이렇게 높아졌다가 줄어들기도 하고요. 최소한 90분 정도 되면 거의 다 떨어져요. 근데 조리를 하면서 노출량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후드를 계속 사용해 줬을 때 최소한 30분 정도 이렇게 쓰게 되면은 높아지는 과정들, 피크 치는 과정들에서는 최대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후드를 틀어주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건강장애에 대한 부분들을 일으킬 수 있는 조리 과정 중에서 노출되는 조리 휴음들의 얼마만큼 노출이 되는지 그리고 후드를 사용했었을 때 벤틸레이션이 제대로 되면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조리휴무로부터 미세먼지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들을 줄이려면은 어떤 활동들이 필요할까 가이드라인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조리 자체를 할 때 꼭 벤틸레이션들을 씁시다. 환기를 시킵시다. 환기라는 부분들은 메인은 사실 이 내추럴 벤틸레이션, 창문들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리고 주방이라든지 그리고 거실에서 벤틸레이션 시스템들을 사용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많이 줄어드는 것들을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소한 조리를 종료하고 나서 30분 이상들 1시간 90분 정도까지 틀어주면 좋지만 효율성에는 좋지는 않기 때문에 차라리 창문을 한번 확 열어주고 그리고 30분 정도 이상 쿠킹 시에 사용했었던 후드를 유지를 시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조리 스타일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릴 내용들인데요. 기름으로 뭐 두르고 이거를 후라이를 한다든지 굽는 양상들을 이런 것들을 보다는 삶는다든지 뭐 다른 조리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줄일 수 있는 조리 방법들도 좋은 쿠킹 스타일들을 바꿔주는 대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시간들을 줄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리흉들이 발생되는 시간을 많이 줄여주는 게 좋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조리를 마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방에서 후드를 한번 열어보면은 상당히 이런 오일들에 젖어 있고 끈적끈적해 있고 오염돼 있는 벤틸레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필터들을 볼 수 있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그 상황에서는 오염된 이 후드의 필터들을 빨리 씻어준다든지 계속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깨끗한 상태로 유지를 해주는 게 벤틸레이터의 효율들을 계속 유지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요약해드리면은 후드를 사용하자, 환기를 제대로 해주자, 조리를 할 때는 조리휴이 적게 나는 조리 방식들을 활용하자, 조리 시간 최대한은 줄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벤트에 있는 필터들을 자주 청소해주자. 요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조리휴무로 인해서 미세먼지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가정 환경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